여러 가지 창조경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데이터 거래처럼 우리나라 먹거리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 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우리 한국을 통해서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트렌드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트렌드 세팅을 할 수 있다. 제가 필요성을 이론적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빅데이터라는 입장에서 세계의 트렌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의 트렌드 속에 끝에 데이터 거래가 딱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데이터를 다 연결하자. 데이터를 오픈하고 연결하자. 링크하고 오픈하자. 그게 링크드 오픈 데이터입니다. 우리 웹에 모든 데이터를 다 연결해서 거기서 추론해서 쓰자. 그래서 이게 2006년에 팀 버너슬리가 제안을 해서 4대 원칙을 제안을 해서 연결을 해갖고 2010년이면은 25억 개가 연결이 돼서 이게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됐어. 이러고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합니다. 그게 라드 LOD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마구마구 감격을 하는데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아무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라드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는데 장점이 뭐냐? 적용성도 높고 확장성도 높고 유연성이 있고 그 디센트럴라이즈도 있고 참여성도 있고 포괄성도 있고 무료야. 모든 기술이 다 무료였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점 중에 몇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4대 원칙의 정의가 불명확했다. 그것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쓰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무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점이 무료였는데 단점도 무료였다고 그랬습니다. 무료였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무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지보수할 돈이 없습니다. 아무도 유지보수를 안 합니다. LOD 같은 경우. 우리가 LOD라고 아까 본 클라우드 안에 있는 그 언톨로지의 많은 부분이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이 안 됩니다. 추론이 안 되기 때문에 가비지가 들어가고 가비지가 나와요.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구멍조차 많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무료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안 돼서 활용이 안 됐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LOD2가 나왔습니다. LOD2는 우리가 문제가 구멍이 많으니까 구멍 채워주는 거, 구멍 픽스하는 툴을 만들자 그랬고 툴을 14개를 만듭니다. 그게 LOD2, RAD2 스택입니다. 유로에서 1000만 유로를 주고 그 툴을 개발을 합니다. 14개를.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라드가 정말 사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부터 두고 봐야 되겠죠. 14개의 툴이 만들어졌지만. 근데 여러분들 또 가만히 보면은 이게 테크니컬 어프로치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LOD의 문제는, 라드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 무료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돈이 어디에선가 나와야 되는데 유지보수가 할 수 있는 돈이 나오질 않고 어디에선가 국민 세금이 있어서 그걸 구멍을 메워줘야 되는데 메워주지 않으면 계속 가비지로 갈 거라는 겁니다. 저는 라드2가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또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라드2가 라드 아니고 라드 100을 가도 똑같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트렌드로 이게 얘기할 때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우리 세계를 바꾸고 있다. 바꾸고 있습니다. 가트너에 의하면은 2010년 되면은 연결되는 그 기기들이 260억 대가 연결이 될 거다.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1조 9천억 불이나 될 거다. 이러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는 거는 그러면 그 디바이스들이 다 데이터 만들어내면 그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가 여러분들 IoT 사물 인터넷을 쫙 연결을 해서 우리 데이터 고속도로마다 다 센서를 박아요. 그리고 오토 드라이빙을 하게 해줍니다. 오토 드라이빙 다 하게 해주는데 그거 센서 누가 페이하는 거야?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SKT의 스마트팜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 사과밭에 센서 집어넣고 어디 무슨 옥수수 밭에 센서 집어넣고 다 센서가 데이터를 프로듀스 하는데 그 센서들 디바이스들 들어간 거에 배터리 체크 누가 하는 거야? 이런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데이터를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때 드디어 사물 인터넷이 생명을 갖기 시작할 거다. 사물 인터넷의 데이터가 유틸라이즈가 되고 활용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럼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바로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거래 장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빅데이터 얘기할 때마다 빅데이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전기값은 우리 얘기 안 합니다. 저장하는 스토리지 값은 얘기 안 합니다. 빅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이 사람들 크리스 앤더슨이 얘기한 이론의 종말이잖아. 이제 이론 얘기하지 마. 이러고선 얘기하잖아요. 나는 크리스 앤더슨의 이론의 종말이라는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음소론, 의미론, 의문론, 음소론 해가지고 온갖 이론을 다 만들어갖고 사이언티픽 마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빌드를 했는데, 그걸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하는 걸 빌드를 했는데, 자연어 처리기를 빌드를 했는데, 그게 구글이 만든 검색기보다 나으냐? 구글이 만든 검색기라 하면 구글이 만든 트랜슬레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글이 만든 트랜슬레이터는 그냥 검색하는 겁니다. 그냥 검색. 빅데이터만 나한테 주면 나는 correlation is enough. Don't say anything about anything else. Correlation is enough. Don't say anything about scientific model. Correlation is enough.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사이언티픽하게 굉장히 밸리드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가 있으면은 사실은 사이언티픽 모델까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디테일한 우리의 리설트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글 트랜슬레이터 써보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지난 60년 동안 빌드해온 자연어 처리거보다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극단주의에서 말하는 거, 이게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세계는 이제 두 개로 나뉠 거다. The haves하고 the have not. 있는 자하고 가진 자하고 없는 자, 가진 나라하고 없는 나라, 가진 회사, 안 가진 나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나라들은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구글이며 페이스북이며 애플이며 트위터며 이런 회사들이죠. 우리는 have not 속에 들게 시작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뭔가요?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져야 될까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솔루션을 가져야지 지금 마케팅에서 빅데이터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정밀하게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엔 세그멘테이션 할 때 이영환이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밥 먹는 사람이야 이런 걸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패턴을 가지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영환이는 주중에는 5천 원짜리 밥 먹는 인간이고 주말에 5시 이후에는 15만 원짜리 밥 먹는 인간이야. 다릅니다. 정밀하게 마케팅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구글이 파워를 가지고 구글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이제 저기를 하려고 그런다는 게 사실은 또 그렇게까지 과장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have not 쪽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대응이 어떻게 할 건데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처럼 아까 처음에 링크드 오픈 데이터, 그 LOD 케이스 같은 거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나 아니면 빅데이터 그 극단주의에서 보여주듯이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있어? 테크니컬리 우리가 라드2에서 주는 14개 스택을 우리가 따라가서 오늘부터 프로그램 짜자 그러고 10만 명 양병해갖고 그 프로그램 짤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즈니스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어프로치가 데이터 거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현실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이 개인정보 유출 1억 4천만 건이 유출됐을 때 우리나라 그 미래부의 미래부의 대응이 뭐였는지 기억을 나십니까? 텔레마케팅 금지였어요. 텔레마케팅 금지였어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규제하자. 규제하는데 뭘 해? 사실은 데이터 사는 게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니까 텔레마케팅 그 마켓 인더스트리를 지워버리면은 유출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상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은 시장이 없어서, 거래하는 시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규제를 갖고 얘기할 때 규제 갖고 얘기하면 암시장은 늘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운동장을 만들어주면,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존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게 개인정보 판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의 개인정보, 신뢰로. 또 하나는 신뢰는 어떤 신뢰가 있냐면 더치의 학생이 한 명이 내 개인정보 팔 거야 하고 인터넷에다 띄웠어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350유로입니다. 350유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자기 데이터를 350유로에 팔았으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팔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데이터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컨솔리데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인터넷에다 옥션을 했어요. 자기 데이터 옥션 했지만 사실 우리가 데이터 거래 장소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애그리게이터 한 사람들이 와서 팔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팔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내비게이션 업체가 내비게이션 모바일 앱에다가 이런 표지판을 넣어야 되겠는데 표지판 좀 주세요. 표지판을 주세요 했는데 국토부는 우리 거 아닌데. 뭐냐면 지자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자체 250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250개하고 같이 컨트랙트를 맺으면 이 업체는 이런 데이터를 오토매티컬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워낙 잘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주는 걸로 해결은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250개 지자체가 아니고 3개의 지자체를 가져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간다나 아니면 미시간주나 이런 데서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그런 데이터만 실으면은 내비게이션 업체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거 바로 아시겠죠. 그죠? 그 데이터만 실리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팔아줄 수 있게,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장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데이터 장터 만들어주는 게 내 아이디어냐? 트렌드입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테크크런치의 에디터 길 에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new data market model is still being evolved.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it will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ccessing and managing data. 데이터 액세스하고 매니지하고 하는데 데이터 거래가 데이터 마켓이 디팩토 스탠다드가 될 거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청 터지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가서 시장 하나 만들어 놓고 사세요. 그러고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작은 데이터 마켓을 만들려고 그러면. 데이터 마켓의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마트 종류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트렌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트의 종류는 맞춤 양복점형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필요하세요? 그럼 데이터 애널라이즈 해갖고 데이터 애널라이즈 한 데이터를 정보를 팝니다. 그런 난리지를 만들어서 파는 장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춤 양복점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철물점형입니다. 철물점형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마켓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위에다 툴을 얹습니다. 그리고 툴을 얹어갖고 그 툴을 가지고 사람들이 do it yourself 빌드 하듯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책꽂이 빌드 하듯이 패널하고 너트하고 이런 거 주고 어떻게 빌드 하는지 가르쳐줘서 빌드하게 만들어줍니다.
철물점형은 약간 테크니컬 노하우가 좀 있는 사람이 좀 써보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식료품 상점형입니다. 그거는 스탠다드 딱 만들어 놓고 사갈래면 사가. EBS에서 만든 클립뱅크라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클립뱅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EBS의 컨텐츠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 공부하게 만든 그런 그 컨텐츠들을 5분 단위로 잘라서 그걸 갖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식료품 상점형, 이마트형. 왜냐하면 가서 내가 쿠킹을 이렇게 스탠다드 딱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입맛에 맞는 대로 쿠킹할 수 있으면 가서 쿠킹해서 먹어. 이런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DB 스토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또 다른 트렌드는 유통센터 형태의 그 마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디지털 리소스 뱅크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영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리소스 뱅크 형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리소스 뱅크는 내셔널 디지털 리소스 뱅크일 텐데, 보나마나 내셔널 디지털 리소스 뱅크라는 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검토할 것도 없고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형태가 아닌,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래소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선물 옵션 데이터, 현물 선물 옵션 데이터가 시카고 CME라는 선물 옵션 시장을 지나서 66%가 3분의 2가 거기서 핸들되듯이 우리 전 세계의 데이터가 서울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 거래소를 지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처럼 애그리게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 산업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zure나 data.com, infochimps.com, datamarket.com, kaggle.com, dbstore 이런 것들이 다 내셔널 디지털 리소스 뱅크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생기고 있는 다 장터의 형태라. 데이터 거래소는 어떻게 될 거냐? 그 국가에서 민감 데이터를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그 유출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바로 그 마지막에 필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차단될 수 있고 개인이 자기가 자기 데이터를 팔 수 있어요. 아까 그 학생이 한 것처럼 이 클릭해갖고 내가 팔게 하면 그거 갖다 팔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데이터들 한번 이 리스트를 해봤고요. 전 세계의 데이터가 글로벌 데이터 거래소를 지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 산업하면 데이터 산업의 그 경제 효과, 뭐 교용 효과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경제 효과, 고용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냐?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 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애그리게이터가 생길 거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데이터를 쿠킹해 갖고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산업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다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카고에서 20년 살면서 본 거는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시카고를 가보면 시카고의 모든 경제는 그 선물 옵션 현물 선물 옵션 트레이딩 하는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거에 들어가는 시스템 만들고 그거 분석하고 그러는 걸로 거의 대부분 돌아갑니다. 시카고의 거의 모든 경제가. 우리나라 먹거리로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마트 하나 두 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래소를 만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저런 뭐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무슨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거래소를 한번 롱테일 거래소와 마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애플리케이션을 롱테일하다 붙여버리면 왼쪽에 빅헤드 쪽은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유튜브,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조그만 모바일 앱들은 오른쪽에 롱테일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쪽이 돈 버는 쪽이죠. 우리는 거래소를 만들면 거래소가 빅헤드 쪽에 들어가고 마트는 롱테일 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소 개념도에 대해서는 거의 특허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연구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 클릭해갖고 어떤 데이터를 파시겠습니까? 클릭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마지막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 한 사람들은 아는 게 인공지능 한 사람들의 기술이 리스트 커밋먼트 어프로치라는 저게 있습니다. 그 용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민감 데이터 잘라버리는 거. 민감 데이터 마지막 순간에 잘라버리면 매시업이 얼마든지 매시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매시업까지 만들어줄 수 있게 거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